2019년 농어촌 공사 면접 기준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면접자 개별 발표가 있은 이후에 면접 전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 스피치 이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공사 선배들이 알려주는 신입사원의 역량, 그리고 선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사업, 현안,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좀 실질적인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2019년 면접 분위기 살펴볼 거고요. PT, 토론, 인성 나왔던 기출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신입사원이 말해주는 신입 역량, 토목지, 행정지, 건축지, 신입사원의 역량과 선배들이 말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소개, 모든 직렬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제일 자신 있게 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답변 작성 팁, 의도 파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기업 분석, 농어촌공사 현직자들의 조언을 오늘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회사명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이사 김인식 대표이사님, 본사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기업의 형태는 국내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9년 면접 분위기를 보면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 2018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2020년도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 5분 검토할 시간을 주고 2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2018년도와 조금 달라진 점은 2018년도에는 5분 발표를 했다면 점점 발표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기 때문에 발표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은 면접관 3명과 지원자 7명, 5분에서 10분 준비 시간 주고요. 토론 주제 상황 설명해서 25분에서 30분 토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토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성 면접은 면접관 3명과 지원자 3명, 15분 소요되고 질문 3개에서 5개,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인성 질문을 받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뽑아보는 것도 면접관의 의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본인들의 질문을 반드시 뽑아보길 바랍니다. PT 주제를 좀 볼게요. 노후화된 저수지를 보수 보강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인 방책은 무엇이냐라는 주제가 나왔었고요. 지하댐과 지상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자료에서 짧게 나와 있었고요. 자료를 참고하여 앞으로 농어촌 공사는 지하댐을 사용해야 되는지 지상댐을 사용해야 되는지 발표하시오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PT 주제를 살펴보면 농어촌 공사의 현안이 지금 주제로 나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은 사회자는 없고요. 토의 초반에 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가 마지막에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들은 본인의 의견들만 계속해서 낼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도와서 서기가 마지막으로 한 장에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팀원 전체가 협업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보면 300명 이하 기업의 52시간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민속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계속 소개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속 한옥마을 거주 주민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이 달갑지가 않고 소음,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토의하시오 라는 주제로 기출로 나왔었고요. 자, 여기에서 토론 주제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지금 시사적인 이슈적인 이슈와 그리고 농어촌 공사의 현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토익 주제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성면접 같은 경우는 자,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한 경험. 2번, 설계, 시공, 유지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2번 질문 마지막에 의도 파악할 때 한 번 더 다뤄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에게 하고 싶은 사업은, 그리고 뭐 지원자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등등 마지막 할 말 10초 해봐라 라고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선배가 말해주는 신입 역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토목직하고 행정직 그리고 건축직 다 모든 직렬을 소개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세 직렬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직렬로서 자칫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업에서 공사감독 업무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토목직 선배가 바라보는 중요 사업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누구나 시스템을 좀 현장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 사업 좀 반드시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직인데요. 적극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민원을 처리할 때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질문을 잘하는 스킬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 민원 업무 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행정직 선배가 보는 중요 사업으로는 배수 개선 사업,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 등 농어촌 공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물 관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장마가 길어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현안입니다. 라고 행정직 선배는 중요 사업으로 이렇게 수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직인데 건축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업무 중 소통을 하지 못해 서로의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업무 지식에 대한 것은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일을 할 때 직렬이 다르더라도 많이 물어보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네요. 자, 중요 사업으로는 현재 건축직이 중심이 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앞으로 주력 사업으로 확장시킬 계획이고 한국 농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건축직에서 바라보는 중요 사업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선배가 말해주는 시민 역량을 지금 살펴봤는데 모든 직렬 공통적인 게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소통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의 강점들을 소통 능력으로 말하실 것 같은데 자,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너무 내용 자체가 두루뭉실해집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본인만의 소통 능력이 뭔지를 지금부터 찾고 분석해서 본인만의 소통 능력이 뾰족하게 본인만의 방법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소개인데요. 모든 직렬 모두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일을 관심 있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또는 얼마나 내가 이런 일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서 면접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작성 팁인데요. 답변 작성은 선결론식, 즉 두 가지씩의 답변을 해야 내용이 길어지지 않고 질문 내용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또는 실수를 통해 배웠던 일들을 보여준다면 나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공사는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선배들의 면접 경험을 통해서 좀 미리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나만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강점 키워드와 그에 따른 경험 사례를 정리하고 다양한 질문에 적용해 보는 것도 빠르게 경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아까 그 인성 질문 중에 이 질문 의도 파악할 테니까 끝까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건 A+ 지원자, 토목직 지원자가 받은 질문을 복귀해준 내용인데, 자, 선택을 해야 하는 질문인지 아닌지 파악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고요. 선택을 할 수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원칙과 융통성 중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일 경우는 원칙과 융통성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뜻이고요. 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셋 다 따로 분리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업무라서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꼽을 수 없을 만큼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업무라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는 업무라 모두 중요하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 선배들이 조언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업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대체로 본인이 마치 준비한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없냐라고 재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이야기, 지금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해주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서 본인의 강점을 모두 다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작성해 보신 이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인지 또 그 답변을 옆에 지원자 다른 친구에게 얘기하라고 해봤을 때도 이 친구의 답도 된다면 본인만의 답이 아니고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을 찾아보시는 게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면접의 합격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인만의 답변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